영재성 검사 문항 분석 중 영재성 검사 2 1교시 추론 능력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성 검사 2 1교시 추론 능력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3문항 수학, 정보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학습한 수학적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단순한 암기나 공식을 적용하는 문항보다 수학적 개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추론을 통해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수학적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유형의 추론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3학년 2학기 학습 내용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재성 검사 2 1교시 추론 능력 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주어진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도형의 성질을 찾아내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평면 위에 그려진 그림인데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나 벽면에서부터 거대한 폭포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작품들을 많이 보셨죠. 이 작품들은 변환을 적용하였을 때 변하지 않는 도형의 특징, 도형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평행선의 성질, 여러 가지 사각형, 삼각형의 작도, 단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1번, 2번, 3번에서 제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도형을 상상하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상상했던 도형과 실제 도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평소 다양한 도형을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서 주어진 정보를 시각화하는 연습, 다양한 각도에서 도형을 상상해보고 자신이 상상한 도형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활동,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결과와 가설이 참임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시각적인 정보로부터 도형을 구성하는 능력, 직관에 의한 결론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숫자 카드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구체적 사례를 관찰하여 공통의 규칙성을 찾고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 일반화한 규칙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우의 수, 1차식과 그 계산, 방정식과 그 해 단원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카드를 나열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1번 문항에서는 제시한 카드를 배열하는 규칙을 이해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번은 연속된 카드에 쓰인 수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색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를 활용하고 탐색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적의 해를 찾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탐색 문제이자 수학적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나열된 카드에서 연속된 7장의 카드에 쓰인 수의 합을 다양한 경우로 분할하고 각 경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조합적 사고력과
탐색 알고리즘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평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발견한 규칙 사이의 관계 또는 규칙의 일부를 변형했을 때 어떤 부분이 왜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 또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학적으로 서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3번 문항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기본 정리와 원리로부터 수학적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각 단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이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추론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인수분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 지수법칙, 그리고 당연히 피타고라스 수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수학 탐구 활동 이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 중 일부를 생략하여 제시함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와 일반화 과정 중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과 수학적 언어를 이용하여 각 과정이 참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문항은 자연수 A, B의 짝홀성에 따라 A, B, D의 짝홀성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속 등식 변형을 근거로 타당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추론 과정을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번은 1번에서 얻어낸 A, B, D의 짝홀성에 따라 D의 소인수분해 형태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예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D의 소인수분해 형태를 일반화하여 나타내고 각 경우를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문항의 3번은 구체적인 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D의 소인수분해 형태를 실제로 구해봄으로써 2번에서의 논증이 타당한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산 결과를 점검하며 자신의 수학적 논증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추론, 논증, 검토, 결과 개선의 1년의 과정을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항은 논리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보고서와 같은 글에서 핵심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빠진 부분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만들기, 문단 복원 연습, 인과관계나 논리 구조 분석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수학 영역에서의 추론에 대해 설명하고 추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학 영역에서의 추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관찰하기입니다. 관찰을 통해 도형이나 값의 특징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도 이러저러할 것이다 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예상하거나 패턴의 형태를 미리 추측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지요. 지금까지 학습했던 수학 개념, 정리 또는 수학 공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결과에 도달할 수 없으니 결과 A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탐색하여
단계적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단계들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순서대로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의, 정리, 공리 등을 인용하여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내용의 마지막에 자신이 찾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패턴을 제시하고 결과가 애초에 설정했던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지 앞에서 소개했던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다양한 도형을 손으로 직접 그려보기, 다양한 각도에서 도형 상상하기, 자신이 상상한 도형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는 활동,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결과가 참임을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시각적인 정보로부터 도형을 구성하고 직관에 의한 결론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발견한 규칙 사이의 관계 또는 규칙의 일부를 변형했을 때 어떤 부분이 왜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학적으로 서술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수학적 사실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어떤 글이나 수학 문제 해결 과정 중 일부를 가리고 가려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추측해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앞, 뒤의 문맥만으로 추측하고 실제와 비교해보면서 논리적 흐름을 연습할 수 있지요. 더불어 어떤 글의 인과관계나 논리적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재성 검사 2 1교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